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병장들의 한 진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수사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의 내용을 병장이 이렇게 진술했다 저렇게 진술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수사 기록 가지고 계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록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네, 자 이건데요. 네, 제가 그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수사하세요. 장관님이 사진 좀 보시죠. 이게 오전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장관님 수사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 기록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사할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아니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병장들의 한 진술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병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속의 속도가 조깅하는 속도로 유속이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수사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의 내용을 병장이 이렇게 진술했다 저렇게 진술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수사 기록이 지금 해병대에서 아마 지금 조사한 조사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 자료 내용이 진술 내용까지 정리가 돼가지고 수사 기록이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이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사 기록 가지고 계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사 기록은 수사 기록이지. 회비가 어디 있고 회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겁니다. 네. 자 이건데요. 네. 제가 그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수사하세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가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며 문서를 들어 보이고 그 안에 든 해병대 병사들의 진술을 소개했습니다.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도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총리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집중호우 실정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계, 항명 이렇게 제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거 맞죠? 그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그러한 언론에 보도할 그 자료를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 경찰에 이첩을 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 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걸 바꾸라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장관까지 처벌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죄송합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이첩이 됐고 경찰이 철저하게 이 모든 수사를 추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본 의원이 볼 때 또 추가적인 이 조치를 사건은 하실 수 있으리라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결론은 직권 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많지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총리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7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학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폭구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도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슬퍼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서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의원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쓰레기. 우리 무슨 말? 태영 의원님,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지금 윤미향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이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까지 앉아있더니 본인은 또 지금 없네요. 윤미향 의원은 지금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청룡은 있다. 조청룡 행사 참석이 뭐의 문제냐 이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듣고도 현장에서 최소한의 항의, 퇴장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일본에 있는 조청련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도 대학살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청련이 9만 3천 명의 제1농포들을 북한으로 보내 생지역으로 미열어 놓은 반인권 단체라는 점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청련을 비판했다는 이런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통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급에 부모를 따라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지옥인 줄 몰랐다. 자기를 일본에서 데려온 부모가 원망스럽고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당시 철이 없었던 저는 걔 보고 야, 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에게 야, 이거 이러다가 너 동무들하고 다 멀어질 수 있어 그런 말 자꾸 하면 저 자체도 속으로
저희하고 놀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년 후에 그와 그 온 가족은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네들을 인질로 잡힌 조천영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없이 그에게 충성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간 북송 제1교포들은 쪽발이, 째뽀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 이동 국민으로 분류되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탈북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조청년의 북송 사업을 현대판 노예 무역이라고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조청년이 무슨 문제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를 폭로한다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면서도 막상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까? 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이 있는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회유한 이런 반인권 유린 행위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회유했다는 저렇게 보도가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미향 의원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에게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떠들던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지 혹시 장관님은 아십니까?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네. 지금 이번에 장관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되면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대정부 질의에 나오신 김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중국 싱하이밍 대사한테서 훈시만 듣지 말고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니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요구도 좀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로 수십 개의 나라에 편지 보낼 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막아달라, 이런 편지도 좀 함께 내용에 넣어서 보내달라고 좀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일부는 북한 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가져야 되고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그들이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수용 원칙을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한 대사들 예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한 중국 대사, 싱하밍 대사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통상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외 대사들은 의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강제 북송 막아달라고 꼭 강조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얼마 전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12번째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민주당이 이번에 받아들일까요? 통일부는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 철폐해야 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교부 1차관께서 나와주십시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부의장님.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쓰레기. 말씀 너 쓰레기. 우리 야, 무슨 말? 태영 의원님, 의원님, 네. 우리 의원석을 향해서 응답하지 마시고요. 뭘 쓰레기? 우리 의원님들, 이거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그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